저는 이제 우리 손녀가 이제 태어난 지 이제 한 8개월 정도 됐어요. 이름은 이서 할머니예요. 젊었을 때부터 좀 준비를 하고 이 마을에 우연히 이제 좀 소개를 받아서 와보니까 너무 마을이 평화롭고 좋아가지고 주말에 이제 쭉 다니다가 지금은 이제 둘 다 은퇴하고 나서 이제 아주 내려오게 됐죠. 이제 은퇴하고 살기 위해서 이제 좀 최소한의 공간으로 집을 지었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결혼을 하고 손녀도 생기고 이러니까 식탁 놓을 자리가 이제 마땅치 않고 주방 공간이 좁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2층 데크, 주방 옆에 붙어 있는 데크를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 이제 그런 썬룸 같은 그런 뭐 많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조금 이제 이런 거에 조금 까다로운 게 있어서 이게 좀 깔끔하게 될까? 그런 걱정을 좀 했어요. 그런 거 있었죠. 저희 남편이 괜히 뭐 돈 쓰고 하느냐 뭐 그래서 못하게 했어요. 지금 우리 남편이 막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혼자 막 밤에 와인도 한 잔 쫙 마시고. 원래는 식탁을 놓으려고 했는데 공간이 너무 이제 이쁘고 정말 카페 같은 그런 분위기도 연출되고 해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친구 들어오면 아주 또 공간이 이쁘고 1층에 마당 부분에 벽체에다가 붙여서 활용해도 좋겠고 특히 이제 데크 같은데 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고 요즘 또 그렇게 되니까 썬룸을 활용하는 게 주택에 산다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만족이고 깔끔하게 잘해주시고 일을 진행하실 때도 그랬고 와서 해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오실 때마다 모든 팀들이 참 전문가답게 뭔가 이렇게 일 진행이 그렇게 보였고 또 처음에 이걸 하고 나서 사장님께서 전화 주시면서 내가 혹시 물이 새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말씀드렸더니까 뭐 이렇게 비가 오면 혹시 틈새로 스며들 수도 있다고 그러시면서 언제든지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하라고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이렇게 물이 스며들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또 언제든지 그 AS를 잘 해주시고 그런 게 신뢰가 갔어요. 마당에 일하기 싫은 분들은 저런 주택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일이 은근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즐기면서 재밌게 저희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마당에 잔디 풀 뽑고 꽃 뭐 손질하고 이런 걸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즐겁습니다. 저는 유성구 상계동에 사는 노시연. 저는 의사예요. 개원한 의사이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그런 봉사 아니면 뭐 그냥 주치의 같은 거 뭐 이런 걸로 그냥 아파트 생활만 하긴 했고요. 항상 아파트에서도 베란다가 이제 주 관심이잖아요. 식물도 키우고 뭐도 키우고 동물도 키울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집이 아닌 베란다를 선호하다 보니까 이거는 아파트보다는 주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완전히 눈이 오면 눈이 전체가 다 덮이고 마당까지 비가 오면 비가 막 거의 집 안까지 들이칠 정도로 그래서 뭔가 포근하게 우리를 여기 조금 감싸줄 만한 데가 필요하다. 또 하나는 또 이제 우리는 주차장이 있으니까 남편과 나는 주차장으로 가지만 우리 아들은 외부 계단을 이용해야 되는데 얘는 노출되니까 막 뭐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아들을 위해서라도 외부 계단을 좀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데가 필요하다 해서 썬룸을 이제 신청하게 된 거죠. 저 인터넷으로 썬룸 치면은 나와요. 결과물을 거기는 올려놨더라고요. 그럼 결과물을 올려놨을 때 내가 난 저런 선호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는 중점적으로 색깔이며 모양이며 튼튼한 거며 그다음 전국구잖아요. 뭐 어디도 하고 그래서 우리도 하고 나서도 딴 사람한테도 이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다행히 지금 이거 썬룸 해놓고 나니까 현관문을 열면 약간의 공간을 두고 눈이 내리는 건 감상도 하고 나는 눈을 안 맞고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문을 열자마자 눈이 뚝뚝 떨어지는 것보다는 문을 열고 내 좀 먼 공간에서 눈이 내리는 거를 감상하는 거는 좀 다르죠. 그리고 비가 와도 야외 활동이 집에서만 밥을 먹게 되다가 이제 썬룸에 의해서 밖에서도 밥을 먹는 일이 많아지는 거죠.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가족들이야 한번 엄마가 해봐 아니면 자기가 해봐 해보니까 좋죠. 근데 왔는데 이제
공사잖아요. 이것도 큰 공사예요. 막 퉁탁퉁 소리도 나야 되고. 그때 우리는 아주 간단한 대나무 하나 몇 개 설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엄청 튼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야 엄마 선택이 탁월해. 밖에 안 나왔던 우리 아들도 여기서 공부해요. 썬룸은 장점이 이렇게 폴딩 도어도 하고 완전히 공간을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보시면 막은 데가 없잖아요. 이게 과연 썬룸일까? 썬룸은 거의 폴딩 도어랑 해서 거의 사각형처럼 온실처럼 해놓는 게 썬룸 아니겠어요? 근데 우린 그렇게 안 했어요. 원래 컨셉이 처음부터 우리는 그냥 뚫어놓자. 폴딩 도어도 안 하고 뭐 다 안 막아놓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썬룸이란 개념이 막아놓는 거가 아니라 우리처럼 이렇게 오픈해놓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살은 지는 뭐 5년이지만 지어서 5년이지만 살아갈 길은 50년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동안에 더 이제 발전적인 일이거나 여기서 더 많은 일이 이야기가 생기고 다른 행복이 계속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죠. 저는 김포로 이사 온 지 3년 차 되는 루리 할머니입니다. 닉네임은 앨리스고요. 내가 항상 낯선 곳 하면 다른 나라, 우리나라도 다른 곳 그런데 여행하면서 다른 어느 아는 친구가 앞에 붙여준 거예요. 낯선 곳에 항상 가 있더라. 그래서 낯선 곳에 앨리스라고. 이상한 나라 앨리스 말고. 이사 와서 첫 해에 가족이 하와이 여행을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랑 하와이 용품을 사서 하와이 풍으로 좀 꾸며서 기분 좀 내보자. 딱 마트를 갔는데 딱 보이는 거예요. 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입하고 하와이 용품들, 뭐 하와이 인형들, 저런 물고기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만족합니다. 계속 아파트 생활을 했었어요. 층간소음 그런 곳이기 때문에 윗집이나 옆집에서 어떤 소리가 나도 저는 한 번도 불편함을 다른 사람한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손녀딸이 태어나고 한 2살밖에 안 됐는데 10시쯤인가 밑에서 올라왔더라고요. 꼭 아파트는 위쪽이 아니고 옆집에서 나는 소리도 위에서 들리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나는 한 20년 가까이 아파트 생활을 해도 한 번도 남한테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나한테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다른 곳을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땅 알아보고 짓고 들어왔죠. 테라스가 꽤 넓은 공간인데 그게 여름엔 너무 뜨거워서 못 나오고 겨울엔 또 추워서 못 나오고 봄가을 짧은 계절이고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추천도 있었고 제가 직접 가서 체험을 했죠. 그 집 가서. 이게 그대로 건물이 올라가거나 집처럼 돼버리면 뷰가 또 달라지거든요. 써놓으면 통유리로 다 또 돼 있어가지고 밤에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달 보이고 막 별 보이고 어떻게 하시나 저도 많이 궁금했는데 체계적으로 하시니까 자재 같은 것도 그렇고 팀이 딱 짜여져 가지고 이거 절단 뭐 하시는 팀 뭐 유리 마술처럼 짠 하고 그냥 생긴 것 같아요. 이 썬룸이 와인 파티 밤에 난 낮에는 낮에대로 독서실처럼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놀이 다투 뭐 텐트도 칩니다. 여기 사방이 다 보이기 때문에 정말 야영 온 것 같은 앨리스에 나오는 원더랜드 같은 그렇게 꾸미고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바꿔가면서 행복, 건강, 화목 다 누리면서 가족과 함께 또 아는 지인들과 함께 자주자주 초대해서 파티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명성재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명성재 안주인인 박명희라고 합니다. 제가 이름이 이제 밝을명의 계집이고 저희 신랑이 지극할 극의 성인성자예요. 그래서 이제 제 명하고 저희 신랑 이제 성인성자를 해서 이제 명성재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저랑 신랑이랑 아들이 하나 있어요. 우리 이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은 이제 캐나다 가서 유학을 가서 안 오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죠. 이제 신랑이랑 저랑 이름을 넣으면서 아들까지 넣을까 하다가 또 아들은 또 언젠간 장가 가면 헤어질 거니까 또 두 사람만.
저는 이제 서울 토백이고요. 이제 원래 서울에서 오래 살면 서울에서 나오는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아들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제 아들이 저희를 버리고 캐나다를 도망을 가서 그래서 집에서 굳이 큰 아파트에 살 필요도 없고 짐도 정리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다 정리하고 찾다가 이제 용문사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애가 어릴 때부터 신랑이랑 셋이 용문사 가서 절 한번 하고 내려와서 더덕에 막걸리 먹고 그리고 이제 집에 오는 게 일과였거든요. 그래서 이 용문사부터 사실 알아봤는데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어릴 때 갔을 때 그때 땅이 1,000원이었어요. 그때 살 거예요. 저희가 이 집을 지을 때 다 구해조험주 때문에 영향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맨날 보았는데 거기는 보면 통창이거든요. 아래층에 창, 위드 창 막 이러는데 저는 이제 그게 싫어서 남향으로는 창을 하나 내고 동향으로는 이렇게 데크를 크게 해서 나와서 야외 생활을 하자. 이런 상태로 이렇게 집 구조를 일단 만들고 그럼 여기를 뭘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EBS에서 극한 직업에 썼는가 저는 저를 본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뭐 검색 있잖아요. 검색. 한 달을 검색을 했나 봐요. 임 대표님이 저 때문에 힘들었어요. 바로 전화했거든요. 나보고 그럼 집은 완공이 언제 되시니? 아니 아직 설계밖에 안 나왔다니까 좀 놀라셨어요. 제가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대표님이 믿었던 이유가 딱 그건 거야. 도면밖에 안 나왔는데도 너무 상냥하게 전화를 받으신 거야. 그땐 도면이 나와도 도면은 저한테 안 줬거든요. 여기 업체에서. 그러면 이렇게 A4 용지에 제가 그림을 그려요. 센지 막 재갖고 볼펜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막 그러고. 그리고 이제 시공팀이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원주택 지어본 사람들은 시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AS도 중요하고 그거 정말 다 알거든요. 어느 정도 살다 보면 다 알아요. 근데 그 시공팀 하신 분들이 6명, 7명이 와서 딱딱 하시는데 깜짝 놀란 거였어. 여기 온 동네 소문났었어요. 일사천리로 뭐 한 7명 오더니 한 2시간 만에 쨍 하고 가고 진짜 동네 소문났어요. 제가 이제 7남매의 막내인데 막내가 이렇게 일을 저지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거나 막 이러면 서울에 살던 분들은 이렇게 나올 생각을 아예 안 하거든요. 저희 집에 맨날 와요. 맨날 오는 건 아니고 한 달에 2번. 얘가 하기 전까지는 여기를 일단 써야 되니까 데크는 해놨으니까 이런 거를 못 갖다 놓고 짐 정리를 못 했거든요. 창고를 못 만들었으니 이렇게 휴장선을 쳐놓고 그냥 여기서 그냥 놀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만들어 놓으니까 난리가 났지. 온 식구들이. 친정, 시댁 난리 났어요. 이 썬룸은요, 내가 집을 아무리 잘 짓고 이 데크를 예를 들어 뭐 해도 어차피 사람들은 야외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한 10개월, 11개월 살아보니까 뭐 가리는 게 없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또 비가 오면은 더 쥐약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 내가 아무리 50평, 60평을 져도 썬룸은 또 필요한 거구나. 해보신 분들은 아마 다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나에게 썬룸이란 행복이에요. 이렇게 행복할 거라고. 그러니까 신랑이 살짝 경성도 남자들이 조금 까칠하거든요. 근데 딱 물어봤어요. 내가 이난 아빠 어때? 그러니까 딱 한 번 1초도 안 걸리고 돈이 좋긴 좋다 딱 그러는 거예요. 1초도 안 걸렸어요.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제 자신에. 그래서 또 한 번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내가 뭘 하고 싶은 거는 하면 후회는 안 하겠구나. 오늘 뭘 해야 돼? 그러면 당장 그날 밤부터 공부를 해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권하고 싶어요. 지금 시작이 반이다. 늦은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 반이 이제 빠른 거다. 항상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렇게 앞으로 할 거고. 저는 지금 43살이고요. 이름은 박수영이고 현재 부동산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천 방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네이버 카페를 먼저 운영을 시작해서 그 줄임말을 이방사람 말을 쓴 거죠. 근데 이제 이방사람 말이 입에 착착 붙는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또 여동생한테 부탁해서 로고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방사람 브랜드로 지금 이제 부동산을 하나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운영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생겨가지고 디자인을 한 거고요. 이게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자기 땅이 보통 작잖아요. 작으면 100평, 크면 200평인데 자기 아이들만 놀기에는 넓어요. 근데 동네 아이들이 놀기에는 좁은 거예요. 도로에서 노는 거, 마을 도로에서. 근데 거기는 차도 다니고 비탈길이고 하니까 위험하잖아요. 층구를 만들 수 있는 단독주택을 개발하려면 어른들이 어디까지 포기해야 될까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일단 울타리나 담장을 없애자. 그리고 마당을 400평 이상을 확보해보자. 그래서 가운데다가 정원을 만들었죠. 그래서 어른들은 살짝 불편해요. 사생활이 노출되니까. 근데 아이들만큼은
진짜 좋다. 저도 처음에 신혼은 아파트에서 했어요. 거기서 2년 살다가 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서연이가. 그때 이제 어떤 뉴스가 많이 나왔냐, 아파트에서 사건 사고가 많았었어요. 그 아이들 그런 사고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와이프랑 의논을 해서 우리가 이제 돈을 좀 모았으니까 전원주택을 가보자. 제가 집들이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살면서 집이 다 좁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집들이를 한 번도 안 하니까 놀러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는 또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좀 친구들을 편하게 좀 접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와이프가 반대하는 거를 과감하게, 제일 반대했던 사람이 너무 좋대요. 그리고 자긴 편한 게 내 친구들이 와도 완전히 독립된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도 여기 오면 너무 편한 거예요. 그 사장님들이 와도 여기서 이제 차 마시면서 저랑 사업 얘기도 하고. 근데 내 가족들은 안에서 편하게 생활하시니까 음식만 가끔 주면 되잖아요. 붙어 있지만 완벽하게 좀 독립된 접대 공간? 그래서 저는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저는 이 썬룸을 어떤 아이템으로 봤냐면, 내가 생각하는 접대 공간이라는 아이디어도 있었지만 나의 사업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개발한 단지에 이 썬룸을 기본 옵션으로 넣자. 그럼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전원주택에다 발코니를 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아파트 생활하시다가 전원주택으로 오잖아요. 그럼 발코니가 없다는 거에 되게 불편해요. 빨래를 실내에서 널잖아요. 그럼 전원주택에 하자가 생겨요. 근데 빨래를 널 공간이 없다. 다용도실이 넓었으면 좋겠다. 근데 다용도실은 세탁실, 빨래 넣는 공간으로 쓰기에는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로만 쓰기에는. 그러면 진짜 빨래 널고 고기 꺼먹고 편한 접대 공간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썬룸을 한 거고, 시공사를 선택하는 게 되게 어려웠던 게, 시공사가 썬룸 공사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자를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미팅을 한 게 샤시 업체. 근데 기존의 샤시 재질들은 다 중량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닥 공사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건축 기초랑 거의 똑같이 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도 더 많이 들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여기서 단열 성능을 원하는 건 아닌데, 내가 따뜻한 썬룸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썬룸은 약간 야외와 주택의 중간 공간? 썰렁한 맛? 그리고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느낌? 나 그냥 밖에 나와 있는데 팔이 목이 막아주고, 가끔은 햇빛이나 비를 막아주는, 천막이나 어닝을 다 써봤어요, 제가 전원주택에서. 근데 바람만 불면 날아다니니까. 그리고 2, 3년을 못 가요. 첫 해 쓰면은 두 번째 해부터는 안 써요, 지저분해져가지고. 근데 인터넷에서 이제 제가 찾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희 시공사가 추천해 주셨어요. 이 업체가 제일 괜찮은 것 같다, 많이 짓고 다니는 것 같고. 그래서 시공사 겸료를 받아가지고 했어요. 예, 저기 블루 집이에요. 예, 블루한테 분양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사치예요. 근데 저한테는 이제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예, 와이프가 이 썬룸 만족도가 되게 높았는데, 동네 이제 아줌마들이랑 친구가 됐잖아요. 그럼 여기 와서 라면도 끓여 먹고 커피도 드셨는데, 이 공간을 고양이 때문에 못 쓴다는 거야. 고양이 털 때문에 여동생을 주라는 거야. 우리 여동생이 또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너무 싫고 해서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고양이 집을 따로 짓겠다. 진짜 큰 돈을 썼는데, 그 바람에 또 이제 와이프한테 또 선물도 크게 하고. 아이들한테 뭔가 캠핑 요리 같은 거나 이런 야외 요리를 좀 해주고 싶다. 밖에서만 먹어야 맛있는 거, 집에서 해 먹으면 맛없는 거, 그런 거 해주고 싶다 하신 분. 그리고 집에 친구가 많이 온다. 친구 때문에 부부싸움이 많다. 집에 손님을 자주 초대하시는 분들은 진짜 썬룸 최고다. 그리고 벌레 무서워하시는 분들, 특히나 제가 썬룸 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롤방충망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 이렇게 쫙 이렇게 모기장처럼 롤방충 해주고, 창문을 쫙 열면 밖에서 이렇게 싹 이렇게 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이, 이거는 에어컨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처음에는 썬룸 가주택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싸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근데 계속 제가 이번에 하나 하고 또 중축했잖아요. 왜 했냐면, 그냥 일단은 공정이 깔끔했어요. 저는 시공사를 선택할 때 현장이 얼마나 깔끔하냐예요. 일하는 사람들이 심플하냐, 딱딱딱 헛손질 없이. 그래야 하자도 없고 돈을 줘도 그 사람도 남아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 번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AS 불렀을 때 얼마나 빨리 응대해 주냐. 왜냐면 저는 이제 고객을 상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내가 누군가를 소개했을 때 마찰이 없어야 돼요. 비싼 건 괜찮아요. 우리 왜 명품에 환장해요. 그래서 저는 뭐 썬룸과 주택이 제가 바라는 사항이 있다면 명품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격적인 타협보다는 이제 서비스와 고객 만족에 집중하는 회사? 그게 명품이잖아요.
전원주택이든 어떤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제 고객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제가 좀 기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 이만큼? 저는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아들, 딸, 그리고 저희 집사람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취미로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썬룸 같은 경우에도 올려놓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촬영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활하는 거 위주로 해가지고 올리고 있거든요. 유튜브 채널 이름처럼 휴일엔 힐링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인데 보면 보통 애들이랑 집사람은 힐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와서 저는 노동입니다. 노동. 그래서 저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예. 처음에는 제가 많이 원했어요. 전원생활을. 집사람이 반대를 하고. 그런데 갑자기 집사람이 바뀐 거예요. 저희 이제 누나 집에 한번 갔다 와서 누나가 이제 세컨 하우스를 하나 했었어요. 세컨 하우스를 해서 놀러 갔는데 데크를 엄청 크게 해서 애들이 막 뛰어놀고 이런 거 보고 갑자기 바뀐 거예요. 전원주택 하고 싶다고.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든 부분도 있고 좋은 부분도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좋아서 뭐 아는 분들 초대하고 놀고 이러잖아요. 어디 놀러 가면 뭐 청소 안 하고 그냥 오잖아요. 어디 놀러 가게 되면. 근데 세컨 같은 경우는 내 집이니까 청소를 하고 와야 돼요.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제 자꾸 쌓이니까. 집사람이 썬룸을 엄청 원했어요. 여자들은 그런 로망 있잖아요. 여름에는 큰 마당에다가 수영장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애들 놀게 하고 썬룸 딱 열어놓고 애들 놀다가 바로 들어와가지고 뭐 간식 같은 거 먹고 막 이런 거. 그 다음 겨울에는 썬룸에서 눈 오는 모습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은 잘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왜 그러면 저도 이해를 못 하니까. 근데 여자들은 그런 이제 로망이 있나 봐요. 썬룸을 꼭 짓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공하시는 사장님한테 저희는 공구리 쳐달라. 저희는 이제 데코를 안 하겠다. 이제 그걸 바꾼 거죠. 썬룸을 하려고. 지금 이제 다이닝룸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목적도 그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놀이방이 됐더라고요. 놀이방. 애들이 와서 그냥 놀아요. 제가 테이블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게 뭐 락스 막 돼 있거든요. 애들 놀이터가 돼버렸어요. 아내가. 그럼 괜찮더라고요. 네. 집사람이 더 많이 알아봤죠. 여기저기 많이 알아봤는데 다 같이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썬룸을 등 다는 거 있잖아요. 어떤 업체에서는 등도 안 달아봤다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 불러가지고 이제 달아야 되고, 선바이저도 마찬가지고 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같이 하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설계팀이 있잖아요, 따로. 네, 그래서 설계 부분에 있어가지고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조금 뭐 다른 데보다 조금 비쌀 수는 있는데 여자들이 봤을 때는 너무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많이 하더라고요. 집사람의 힘이 컸죠. 저는 거의 뭐 집사람한테 맡겨 놓으니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아, 이렇게 하는구나. 처음 보는 부분도 많았으니까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그게 시공하시는 분 중에 나이 좀 많이 드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 진짜 잘 하시더라고요. 네. 많이 오랫동안 하셨나 봐요. 그분보다 나이는 조금 어리신데 제가 이제 한번 인터뷰 아닌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뭐 이거는 뭐예요 하면서 뭐 오늘 뭐 시공 어디까지 진행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썬룸과 전원주택이 썬룸 짓는 이게 TV에 나왔던데요. 그래, 거기에 나오신 분이더라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TV에 나오신 분도 한번 보게 됐습니다. 썬룸 지면서. 현재까지는 많이 편해요. 솔직히 저 문으로 잘 안 다녀요. 썬룸으로 다니지. 저희가 세컨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장을 봐오거든요. 장 보면 좀 짐이 있잖아요. 짐도 썬룸으로 그냥 해가지고 하면 편하거든요. 들어가는 게. 그리고 특히 뭐 애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저희처럼 다이닝룸이나 이렇게 사용하실 분들은 썬룸과 전원주택의 그 유튜브 보시면 타일 카페트인가 저게? 예, 그거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아, 우리 저기 해야 되겠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집이 조금 이렇게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산 부분이라 보일러가 안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카페트 까니까 훨 낫더라고요. 예. 이거 추천드립니다. 여보, 나 보이지? 안녕. 너무 자기 사랑합니다. 솔직히 우리 아이들도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애들 다 이렇게 시집장가 가면 누가 있어요? 우리 둘밖에 없잖아요. 예. 자기가 최고예요. 예. 사랑해요. 우리 남양주 전원주택에 사는 부부 이영분. 김지학입니다. 항상 제 꿈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던 것이가 이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노후를 생각했던 거예요. 3년 전에는 우리가 여기를 주말로 와서 주말 주말로. 농장을 했어요. 토요일이면 여기 와서 주말로 농장을 하다가 10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빠도 이제 연세도 있고 하니까 너무 이제는 퇴직을 하자. 그래갖고 이제 18년도에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해갖고 18년도 11월 달에 이사를 왔죠. 그전 때는 그걸 몰랐는데 서로가 의지가 되는 거죠. 도시에 살다가 시골로 오니까 서로 의지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의지를 많이 하죠. 직장 생활할 때는 부부가 같이 접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가족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지. 근데 여기 와 있으면은 24시간 같이 활동하고 같이 생활하니까 좋은 점이 너무 많죠. 옛날에 같이 생활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오랜 시간 접하고 생활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지. 시간을 많이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꿈이었으니까. 예. 맨 처음에는 여기가 발코니였었어요. 여기 이 바닥이 살아보니까 이 문이잖아요. 방문이잖아요. 비가 오면 비가 들이쳐. 또 애들이 바로 방에서 나오면 여기가 바깥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썬룸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우리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좋다. 한번 알아보자. 애들한테 얘기를 했죠. 여기가 너무 효율적이가 없다. 빨래 넣는 공간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사이도 그렇고 엄마 우리가 알아볼게요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막 알아보더니 막 여기를 선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 이사님이 오셨는데 너무 좋으신 거예요. 뭐든지 첫 인상이 좋은 사람이 좋잖아요. 그래서 좋다 이제 그러고서 했어. 아버님은 뭐 이제 가끔 이제 여기 올라오셔서 위에 한번 쫙 이렇게 보시고 또 커피 한 잔 여기서 드시고 뭐 담배 한 대 또 다 여기서 한번 또 피시고 이 사람 여기 올라와서 다 이렇게 되다 보면 이 스트레스가 싹 풀릴 정도로 사방이 싹 돌려다 보면 이 가슴이 뻥 튄다 할까 그런 기분이 들려. 아주 신선한 곳이지. 그래서 신선한 데서 이제 조금 담배를 피신다는 거 이제 썬룸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모양새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생각 외로 진짜 이쁘게 잘 나왔어요. 야, 기술이 좋긴 좋구나 이런 느낌도 받았지만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갖고 이쁘게 진짜 마무리 잘 됐어요.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만 썬룸을 이렇게 예쁘게 빼면은 정말 어느 공간에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썬룸 같지 않고. 정말 우리 맏딸이 엄마 아빠 일이라면은 발벗고 나서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예쁘고 살면서 아무래도 힘든 일이 있겠지만은 그런 얘기 전혀 안 하고 사는 것도 고맙고 우리 아들도 그냥 묵묵하게 잘해주는 것도 고맙고 우리 사위 손주들 건강하고 예쁘게 잘 자랬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 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 했는데 뭐 특별하게 할 일이 뭐 있어.
저는 이제 파주에서 도예 공방을 운영하는 김종식이라고 합니다. 도자기를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 제가 이제 물레를 이제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제가 직접 작품 만드는 그런 시설이 돼 있어가지고 물레를 이용해서 뭐 컵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다랑아리 만든다든지 그런 공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다른 데 이제 쇠빵살이 하다가 너무 좀 힘들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제 내 자체적인 작업장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3년 전에 이 파주에 와서 작업장 만들고 거주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기로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건물이 세워진 거죠. 썬룸을 생각은 못 했는데 나중에 이제 공사하고 나는데 1층에 비가 새더라고요. 그런데 원인을 이제 모르겠어요. 찾아도 못 찾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뭔가 좀 그 비가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찾아보던 중에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건물 모양에도 좀 해치지 않는 그 썬룸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사실 그 걱정을 했거든요. 이거 자재 들고 또 그 작업자들이 거실 지나다니고 그러면은 참 내 생활하는 데는 불편하겠다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그냥 그분들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작업하시고 그래서 안에서 제가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서 굉장히 이채로웠고 시공을 좀 추울 때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작업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쓰럽고 그런 마음도 있고 근데 굉장히 성실하게 꼼꼼하게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 끝난 다음에 사장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칭찬 좀 해주라고. 그랬는데 칭찬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도자기를 하니까 거기다 이제 도자기를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볼 생각도 있고 겨울에는 화초가 꼭 들여놔야 되는데 공간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화초도 놔서 기를 생각도 있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썬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도 이제 건물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주 만족합니다. 그래서 썬룸을 설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 추천합니다.